지난 시간 행복하게 휴강을 하셨나요? 제가 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후 3시까지는 어떻게든 와서 운영체제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음. 저희 그 기말고사 그때 제가 조사 한번 했었나요? 저희가 13일 아니면 20일 날 봐야 되거든요. 그게 토요일 날? 근데 지금 아마 13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장소 빌리는 게. 그래서 아마 20일 날 볼 확률이 높습니다. 20일 날은 특별히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13일 날 안 되시는 분, 20일 날 안 되시는 분, 특별하게 없으세요? 그러면 뭐 13일이건 20일이건 아무 날짜나 잡아도 괜찮겠죠? 여러분 선호하시는 데는 어디예요? 13일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20일. 비슷하시네. 어, 저는 뭐 13일 날 봐도 좋고 20일 날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 13일이 지금 원래 앞에 다른 시간이 컴퓨터 구조인가 봐요. 13일을 선호하시는 분이 되게 대다수여서 13일 날 할까 했는데 13일 날 여기 빌리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아마 저희가 마지막 보강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중 목요일 정도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13일이 걱정되긴 했었는데, 아무튼 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그 장소 픽스해서 기말고사 공지는 좀 미리 드릴게요. 미리. 지금 현재는 20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일 날 저희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있고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 중에서 이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즉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정을 해서 퀵하게 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 모든 어드레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의 레이아웃은 피지컬 메모리에 그대로 연속된 공간에 할당이 된다. 그다음 두 번째, 피지컬 메모리의 크기는 어, 버추얼 메모리의 크기보다 일단은 크다. 그다음 세 번째, 모든 잡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크기는 같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버추얼 메모리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피지컬 메모리로 옮겨졌을 때 그 시작 주소만 알면 내부적인 오프셋 연속적으로 할당을 하니까 내부적인 오프셋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피지컬 메모리의 시작 주소만 알면 우리는 버추얼 메모리의 주소를 피지컬 메모리의 주소로 손쉽게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바꾸는 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각 프로세스마다 시작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레지스터 그리고 그 각 개별 잡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를 알려주는 바운드 레지스터를 하드웨어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물론 이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 페어는 시스템에 딱 한 쌍 존재합니다. 즉 모든 프로세스가 이 베이스와 바운드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공유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개별 프로세스들의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 값은 다르겠죠. 뭐 바운드는 지금 저희 가정이 크기가 다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바운드 레지스터 값은 같겠지만 베이스 레지스터 값은 다 틀리겠죠. 개별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위치도 다를 거고 하나의 동일한 프로세스를 하더라도 올라왔다 스토리지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또 메모리로 올라올 때 이전과 동일한 위치로 올라온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프로세스의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의 값은 일단은 다 틀리고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건 OS가 관리한다는 거죠. OS가 프로세스가 바뀔 때마다 개별 프로세스의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 값을
우리가 PCB라고 하는 이전에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봤던 PCB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가 컨텍스트 스위칭, 즉 프로세스의 잡이 바뀔 때마다 프로세스가 바뀔 때마다 그 값을 세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주소 변화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 베이스 바운드 MMU라고 하는 하드웨어 내에서 버추얼 메모리 주소가 들어오면 베이스 레지스터 값에 더하고 그리고 그렇게 더한 값이 정상적인 접근이냐 아니냐를 바운드 레지스터로 검증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해서 정상적이면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를 아웃풋으로 내보내고 정상적이지 않으면 익셉션을 트리거를 하게 된다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거. 근데 문제는 피지컬 메모리의 크기는 항상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메모리 레이아웃, 버추얼 메모리의 레이아웃을 보면 맨 아래쪽에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컴파일을 하고 링킹을 하게 되면 맨 아래쪽에는 명령어들이 쪼르륵 모여 있는 코드 섹션 또는 텍스트 섹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스태티컬 베리어블 같은 것들이 쪼르륵 모여 있는 데이터 섹션이 있고 그 다음 힙과 메모리가 있고 가운데가 벙 띄어져 있죠. 그러면 그걸 전체를 다 옮긴다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 영역, 지금 안 쓰고 있는 영역을 다 옮기는 것은 피지컬 메모리에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낭비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초반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고 피지컬 메모리에 다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사용하지 않은 굉장히 큰 프리스페이스를 피지컬 메모리에 할당을 해야 되죠. 왜? 우리의 가정은 버추얼 메모리를 전체를 피지컬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에 할당하는 거죠. 연속된 공간에 할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 주소만 알면 안에 내부에서의 오프셋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의 오프셋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건 저희가 사실은 최종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는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사용하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쉽게 심플하게 바꿀 수 있었죠. 주소 변화는. 그렇지만 이 빈 공간, 사용하지 않는 not in used라고 하는 이 공간을 동일하게 할당을 해야 된다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물론 메모리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널널하고 항상 남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실제 피지컬 메모리의 양은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보다 피지컬 메모리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32빗 아키텍처에서는 버추얼 메모리의 크기가 4GB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피지컬 메모리는 메가바이트다. 수백 메가바이트 정도였어요. 그럼 지금 64빗 아키텍처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건 뭐 8기가, 16기가 그 정도의 메모리죠. 요즘 좀 비싼 노트북은 32기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4빗 아키텍처에서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는 16 에타바이트죠. 이에 64승 바이트. 그럼 16 에타바이트를 16 기가바이트에 넣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디플리케이트.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지금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만 해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제가 여쭤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코드는 코드대로, 힙은 힙대로, 스택은 스택대로 따로 할당하면 가운데를 할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세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세그멘트별로. 즉 우리 전체 버추얼 메모리 중에서 코드를 요 코드랑 지금 저희 교재는 코드랑 데이터를 합쳐서 코드 영역으로 봐요. 코드 세그멘트, 힙 세그멘트, 스택 세그멘트로 세그멘트가 이제 분류시켜 놓은 거잖아요. 부분을 의미하잖아요.
그 부분만 따로따로 할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 요 코드를 할당할 때는 이 코드는 연속되게. 힙을 할당할 때는 힙을 연속된 공간에. 스택도 스택의 연속된 공간에 할당한다는 것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세그멘테이션 기법이에요. 끝.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체 버추얼 메모리에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코드는 코드, 힙은 힙, 스택은 스택대로 따로따로 할당할 거야. 그러면 가운데 영역을 할당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대신에 할당할 때는 요 코드는 코드 여기에 연속되게, 힙은 힙에 연속되게, 스택은 스택에 연속되게 할당하는 거죠. 여기서 왜 연속되게 할당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속되게 할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찾기 쉬우니까. 맞아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주소 변환하기 쉬우니까. 왜? 예를 들면 우리가 코드가 여기 할당된다고 볼게요. 여기 할당된다고. 그러면 코드에서 이 몇 번째를 알려면 얘가 옮겨진 요 시작 주소만 알면 나머지는 내부의 오프셋은 또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전체를 옮길 때 이전에는 이 전체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얘가 옮겨지는 시작 주소를 베이스로 갖고 있으면 그 베이스 주소를 갖고 주소 변환을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이 힙과 스택과 코드를 따로따로 할당할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면 베이스 레지스터를 몇 개 주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3개 주면 되죠. 얘의 베이스, 코드의 베이스, 힙의 베이스, 스택의 베이스를 주기만 하면 얘 우린 가정을 했죠. 따로따로 할당은 하지만 각각의 세그멘트는 연속된 공간에 할당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 코드가 옮겨졌어. 그러면 얘의 시작 주소만 알면 즉 코드에 대한 베이스, 힙에 대한 베이스, 스택에 대한 베이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주소 변화는 심플해지죠. 이해되세요? 물론, 그러면 베이스랑 바운드 레지스터를 3개를 써야 되잖아. 맞아요. 그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칩 사이즈는 커지겠죠. 맞아요. 뭐 얼마 안 커집니다만. 꼴랑 3개라서. 그런데 그렇게 3개의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를 우리가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 사용하지 않은 영역, 얘네들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모리 주소 변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는 오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방법, 각각의 세그먼트별로, 즉 전체 메모리 레이아웃을 코드 세그먼트, 힙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로 나눠서 세그멘트별로 연속된 공간에 할당할 거야라는 게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이에요. 별거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기 우리 가운데 안 쓰는 저 나딘 유즈드라고 하는 걸 할당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좋아지고. 두 번째는 얘가 아무리 크더라도 결국에는 실제 사용자가 코드를 짠 거, 실제 사용자가 요청하는 멜록으로 요청하는 힙의 크기, 실제 사용자의 코드 안에 있는 펑션을 지원하기 위한 스택, 실제 크기만큼만 할당하면 되죠. 정확하게 하면 그보다 좀 더 크게 큰 값을 할당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 전체 어드레스 스페이스보다 피지컬 메모리가 작더라도 우리는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코드 쉐어링은 조금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코드 쉐어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C 라이브러리를 쓰잖아요. C를 안 쓰시나? 요즘은 다 파이썬 쓰시나? 요즘 뭐 C를 없애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그래도 C가 많이 쓰이죠? C나 C++이나 파이썬도 라이브러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쓰면 라이브러리를 써요. 그러면 A라는 프로세스도 라이브러리를 써요. B라는 프로세스도 라이브러리를 써요. C, D, E, F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세스들은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A라는 프로세스도 내가 라이브러리를 써.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컴파일할 때 그 라이브러리를 다 사용하니까 집어넣어. 가능하죠? A라는 데도 printf, scanf 막 써. 거기도 코드를 넣어놓고 B라는 프로세스도 얘도 printf, scanf 다 써. 여기도 집어넣어놓고 여기도 집어넣고 그러면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결국 메모리에 올리게 되면 동일한 코드 C 라이브러리를 쓰는 뭐 printf든 scanf든 이 동일한 코드가 메모리에 여러 군데 있겠죠. 그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전에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얘를 통으로 다 옮겼어야 돼요. 그때는 요 안에 다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냥 쪼개서 넣게 되면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를 어디 한 군데만 딱 올려놓는 거죠. 그걸 올려놓고 모든 프로세스가 걔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프로세스 버추얼 메모리를 다 무조건 통으로만 가야 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올려놓으면 코드를 여러 프로세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있을 때 데이터나 이런 건 그럴 일이 없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코드가 있을 때는 그걸 올려놓고 모든 프로세스가 그걸 공유해서 쓸 수 있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링킹할 뭐 저도 링킹할 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컴퓨터 구조 때 라이브러리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올라가 있는 위치는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버추얼 메모리상. 그래서 모든 프로세서가 쓰고 싶으면 써요. 그게 C 라이브러리는 어디에? 뭐 자바면 어디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물론 그게 피지컬 메모리 위치는 조금씩 다르겠죠? 거의 대부분은 피지컬 메모리 위치도 고정시켜 놓기도 합니다. 시스템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세스들이 그걸 쓸 때는 그냥 거기를 참조해서 쓰면 되죠. 각각의 프로세스에 여러분이 컴파일을 할 때 컴파일을 한 실행 파일에 그 라이브러리들이 다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태틱 컴파일링, 다이나믹 컴파일 기억나세요? 기말고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컴파일을 할 때 컴파일하는 그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모든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코드를 다 넣어서 하나의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든 다음에 실행시키는 게 스태틱이고요. 다이나믹은 예를 들면 메모리에 항상 올라와 있는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으면 컴파일할 때는 이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 넣어요. 그러니까 컴파일하고 났을 때 실행 가능한 파일이 크기가 작겠죠. 라이트해요. 근데 얘가 메모리로 올라와서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그 공유하는 라이브러리로 가서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실행 중에 런타임에서 필요한 코드를 찾아서 수행시키는 거죠. 얘를 다이나믹 컴파일이라고 불러요. 소위 말하는 DLL 파일 같은 거 여러분이 시스템에서 보는 그게 다이나믹 컴파일한다. 다이나믹 링킹 죄송해요. 다이나믹 링킹을 하는 거죠. 컴파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태틱 링킹, 다이나믹 링킹이 있는 거죠. 그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찾아서 런타임에서. 그러니까 그런 런타임에서 다이나믹 링킹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걸 접근하려면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만 올려놓는 이렇게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코드 쉐어링이.
컨셉은 이해되세요? 오케이? 음.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각각의 세그멘트들을 실제 연속된 영역에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는 코드대로, 스택은 스택대로, 힙은 힙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각각의 세그멘트별로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그멘테이션의 코스트긴 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트보다 우리가 얻는 베네핏이 더 크다는 거죠. 세그멘테이션의 기본 컨셉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사실은 이 세그멘테이션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는 디폴트로 적용된 주소 변환 기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그멘트의 컨셉이 일부 차용돼서 가 있긴 해요. 특히 뭐 윈도우 같은 데는 좀. 그래서 이 세그멘트의 기본 개념. 그래서 사실은 여기로 갔다가 지금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페이징이라는 기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초창기에는 많이 쓰였고 지금은 좀 흔적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에.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의 주소를 그래서 실제 버추얼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피지컬 메모리 주소로 바꾸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소 변환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기말고사에서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로지컬 어드레스, 버추얼 메모리 주소를 보고 얘를 세그멘테이션이면 세그멘테이션,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다른 기법은 다른 기법을 활용해서 실제 피지컬 메모리 주소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가끔 하다 보면 어 의외로 여러분들 중에 주소가 예를 들면 16주소 땅 주어져요. 버추얼 어드레스 주소를 16주소 딱 주면 이 내용들은 다 아는데 16지수로 딱 주어졌을 때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몇 bit으로 쭉 가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이너리를 바꿔서 어떻게 몇 bit의 바이너리가 되고 그게 실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뀌어서 그래서 16지수로 딱 표현하는 여기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념은 아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기말고사 보기 전에 아마 중간고사 때처럼 제가 프랙티컬 퀘스천을 드릴 겁니다. 그걸 조금 풀어보세요. 저희 교재가 너무 좋지만 연습 문제가 없어. 그쵸? 네, 연습 문제가 없어서 그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몇 bit이죠? 버추얼 메모리 주소가? 버추얼 메모리 주소의 크기가 몇 bit이에요? 어? 뭐라고요? 14bit이죠. 그쵸? 14bit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 가능한 지금 우리의 버추얼 메모리의 크기는 몇 바이트예요? 응? 몇 바이트예요? 지금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 주소가 14bit이래요. 그쵸? 그러면 버추얼 메모리의 크기는 몇 바이트예요? 2의 14승 바이트입니다. 왜요? Why? 어, 메모리가 14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비트는 0 아니면 1을 표현 가능하니까 2 곱하기 2의 14승 해가지고 2의 14승 바이트가 표현 가능한 것 같습니다. 2의 14승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컴퓨터가 몇년 동안 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메모리 하나가 몇 바이트 들어가요.
1바이트? 버추얼 메모리 크기는 2의 14승 바이트겠죠. 그럼 몇 킬로바이트예요? 16킬로바이트의 버추얼 메모리를 우리는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 낼 때 임의의 이런 버추얼 메모리 주소를 주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64빗 아키텍처에서의 문제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버추얼 메모리가 저렇게 딱 주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버추얼 메모리는 몇 바이트구나를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거 중에서 14빗 중에서 우리는 상위 2빗을 세그멘트를 표현하는데 쓸 거래요. 왜 2빗을 써야 돼요? 응? 코드 힙 스택을 각각 어디서 시작할지 할당해야 돼서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세 개의 세그먼트를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세그먼트들이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베이스 레시피를 그러니까 이 세그멘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개의 세그멘트를 있으니까 최소 만약 내가 세그멘트를 코드, 그러니까 힙스텝 두 개로 나눴어. 그럼 몇 개씩 주는 거예요? 한 개. 만약에 세그멘트를 내가 좀 더 잘게 놨어. 코드 있고 쉐어드된 코드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글로벌 베리어블 있고 스태틱 있고 그 다음에 DSS가 이니셜라이제이션 안 된 거 있고 막 이렇게 나눴어요. 세분적으로. 그러면 더 많은 빛이 스택을 위해서 세그멘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저희는 실제 이렇게 세그멘트를 3개로 구분했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가장 많이 구분한 건 4개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코드, 데이터, 힙, 스택 이렇게 4개로 구분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교재는 좀 3개로 구분하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빛에 여기가 뭐냐 0, 1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0, 1이 가르치는 게 코드래. 우리가 이렇게 일단 해요. 그다음에 여기 0001010 뭐 0001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값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이렇게 버추얼 메모리 주소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딱 주어지면 우리가 세그멘트 기법을 썼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세그멘트는 우리 시스템엔 3개의 세그멘트가 있어요. 코드, 힙, 스택 이게 있어요. 그러면 01이 뭔지는 당연히 알려드리죠. 시험 문제에서도. 그러면 이 버추얼 메모리 주소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버추얼 메모리 주소가 가르치는 그 값은 거기 그 메모리 주소에 있는 거는 코드 영역이에요. 일단 코드니까 코드 영역인 건 알죠. 그러면 뒤에 있는 000101 저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마이크 없으면 안 돼요? 마이크 세대. 코드 세그멘테이션에서 몇 번째 주소인지. 따로따로 할당되는데 따로따로 할당되는데 연속적인 공간에 할당. 그 말은 버추얼 공간상에서의 상대적인 피지컬 메모리에서 그대로 이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의 핵심이에요. 기법이 뭔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법 변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뭐 핵심하면서 하는 거 빼고 그거 빼고 쉽게 상용화된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기법 변화는 그 오프셋이라는 기업입니다. 버추얼 메모리상에 있는 피지컬 메모리를 매일 이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스탠딩이 얘기한 것처럼 얘는 코드 세그먼트부터
번째 베이스의 일도 여기가 더 키만큼 떨어지고 있는 메모리 수예요라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 컨셉은 우리가 뒤에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배우는 기법은 페이징이라는 기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이 전체 버추얼 메모리에서 전체 버추얼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로지컬 어드레스를 받고 나서 아 이게 뭐 상위 몇 bit은 뭘 의미하고 하위 몇 bit은 무조건 오프셋이에요. 오프셋이구나. 이거를 항상 구분해서 그럼 얘의 실제적인 피지컬 메모리 주소는 어디야? 를 여러분이 항상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버추얼 어드레스는 세그먼트 아이디가 저 앞에 두 bit을 의미해요. 얘가 코드니, 힙이니, 스택이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에 더하기 오프셋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 세그먼트에 대한 각각 개별 세그먼트, 코드에 대한 힙에 대한 스택에 대한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만 알면 거기에 더하기 오프셋을 해서 우리는 피지컬 어드레스를 찾을 수 있어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그먼트 테이블은 어디에 있어요? 쟤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일단 저 세그먼트 테이블은 우리 시스템에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응? 자, 제가 뒤에서부터 훑고 가겠습니다. 뒤에 여러분이 이제 옆에 앞에 하기 딱 좋게 모양해져 계셔. 클러스터가 돼 있어 여기. 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그멘트랑 그 저거 별로 다 구분을 어, 하나로 다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네, 저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한 개만 있어도 네, 그것만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친구가 그 이제 한 10몇 년 된 엄청난 오래된 펀드 매니저였는데 내 군기 때 팀이에요. 내 군기 때 나이가 동갑이어서 파이나 그 친구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사. 시전 맛에 이렇게 해요. 저도 한번 기가 꼭 해가지고 얼마를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와이프는 제 통장을 항상 찍어요. 통장에 금액이 좀 올라가. 야근비가 작은 수가 올라가면 내가 월급은 당연히 나 그냥 월급 주잖아요. 떨어지면 냈어요. 알아서 내가 채우고 있어. 올라가면 다시 빼냅니다. 아 이건 진짜 보기 힘든 거로 하는 게 계획됐거든요. 왜냐면 매년 이제 주말 야근비는 월급으로 들어가고 평일 야근비가 120 정도가 그때 5시간 이상 일하면 2만 5천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 투자했어요. 진짜 이렇게 200원. 물론 와이프가 400을 가져왔어요. 맞춥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있던 인터넷에서 400을 투자했어요. 4,000원 받았어요. 4,000원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그냥 편의점에서 담배 한 대 사가지고 음료수 한 번 짝짝 키워.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내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친구 따라 투자해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저거에서 하면 그러면 벌써 가만히 있다. 이제 이거 유튜브 저한테 오늘이 어제가 이걸 사야 된다. 알겠어. 나도 필요 없야. 자, 세그먼트 테이블이다. 하나에 쓰면 될까요? 여러 개 있을까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친구랑 뽑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프로세스가 다 피지컬 메모리에 접근하고 있는데 다 같은 세그멘트 테이블을 가지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에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하나가 있어. 그러면 주소 변환을 할 로그가 하나만 있어. 근데 우리 시스템에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어. 그럼 프로세스 1을 수행하다가 프로세스 2를 수행해. 그럼 프로세스 1을 갖고 있는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과 프로세스 2의 각각 개별 코드 1획의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이 같냐?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체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는 비슷하겠죠. 코드에 하나, 베이스에 하나, 스택에 하나. 그렇죠? 프로세스마다 바꿔줘야 돼. 그럼 누가 바꿔줘요? OS가 바꿔줘야 맞습니다. 그럼 OS가 바꿔줘야 되면 저 각각의 세그먼트 테이블을 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PCB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나 틀렸으면 대답했잖아 하면서 인센티브 달라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틀린 답을 했다고 제가 아무런 그걸 안 드립니다. 오히려 인센티브 드립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대답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지금 벌써 이미 인센티브 많이 받으신 분들 10개 넘게 받으신 분 있어요. 그럼 10점이에요. 제가 왜냐면 거의 곱하기 2를 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각 시험에 10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중간고사에서 10점. 그대로 그 전체에서 10점, 내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10점짜리 문제 하나 더 맞추고 덜 맞추고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여기 오시는 분은 얼마 안 되시지만 수강 인원은 꽤 되거든요. 실제는 아마 여러분 시험 때만 잠깐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촘촘해요. 점수를 낼 때. 정말 총점 1, 2점 차에서 그레이드가 갈립니다. 실제로. 매번 그래요. 그래서 주소 변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뭐 저 000011 뭐 저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세그멘트가 01이에요. 01이면 우리는 아 얘가 힙이구나 아는 거죠. 그쵸? 힙이구나 알고 자 힙이고 내가 오프셋을 계산했어요. 저 계산은 몇이에요? 0, 1, 2, 3, 8 더하기 32, 40 더하기 64, 104죠. 그쵸? 자, 104인데 104를 봤는데 바운드 레지스터를 보니까 아, 이 힙의 크기는 지금 2K 2048만큼 돼 있는 거죠. 그럼 104면 저 바운드 레지스터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얘는 아, 정상적인 주소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터 26K에다가 104를 더해서 힙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쉽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거를 하는 그냥 의사 코드예요. 실제 운영 체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동작을 그냥 코드처럼 C 코드처럼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지컬 어드레스는 저 if else 보시면 돼요. if는 바운드 레지스터 값보다 우리 오프셋이 커버리면 얘는 일리갈 액세스잖아요. 그래서 exception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익셉션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조만간 1, 2년 사이에 진짜 이 운영 체제를 과목을 쪼개든지 아니면 시간을 일주일에 4시간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 체제를 한번 작은 크기의 운영 체제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코드로. 아니면 4학년이나 이럴 때 그냥 고급 운영 체제 같은 거에서 하든지. 지금 그 준비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몇 줄짜리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후보군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일 짧은 게 1000줄 있어요. 1000줄. 일본 쪽에 어떤 교수님이 만든 1000줄 OS 있어요. 그걸 할까? 근데 그게 그 코드를 받아보고 싶은데 책이 일본어로 된 책밖에 없어. 그래서 한글 번역본도 없고 영문도 없어요. 일본어로 된 책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읽어보려고요. 일본어로 된 거는 대충은 읽을 수 있어요. 은는 이가 조사 알고 난 빼면 이제 한자가 대부분이거든요. 빼면 거기도 영어 쓸 거고 운영 체제니까 대충 압니다. 제가 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학원 강사할 때 그 본고사를 하려면 저희 때는 본고사였거든요. 본고사 수능 내신이었으니까. 본고사를 우리나라는 제가 첫 번째 수능이랑 본고사 첫 번째 세대거든요. 첫 해. 하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과외를 하면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학력고사 문제만 있고. 그래서 일본이 본고사를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가면 뭐 교토대 본고사 수학 30년, 뭐 동경대 수학 30년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 사오는 거죠. 일본 가서. 과외 시키려고 애들. 근데 보면 진짜 해석이 돼요. 대부분이 한자니까 해석이 돼서 그걸로 한번 해볼까? 뭐 생각도 들고. 아니면 조금 더 큰 게 한 5천 라인에서 한 7천 라인 정도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조금 더 긴 게 이제 만 라인 넘어가는 것도 있기도 하고. 예. 근데 여기는 뭐 실제 예를 들면 운영체제도 컨셉은 이런 식으로 짜였겠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운영체제에서 짜였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의사 코드입니다. 그런 거고 피지컬 어드레스는 베이스, 세그멘트가 뭐냐에 따라 그 코드.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1100 돼 있다 그러면 앞에 2빛. 저게 이제 세그멘트 빛이겠죠. 그러면 쟤만 뽑아내야 되니까 이제 마스크 씌워서 쟤만 딱 뽑아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오프셋은 오프셋 마스크 띄워서 뽑아내는 거고. 그래서 저것만 해가지고 이제 담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기본적인 이렇게 이제 베이스 각 세그멘트별 베이스 레지스터에 오프셋을 더하면 된다. 이거는 동일한데 자,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개체기. 응. 죄송합니다. 스택이에요, 스택. 얘는 왜 그러냐? 얘는 왜 고민해야 되냐면 스택은 자, 다른 코드나 힙은 프로그램 코드 영역이나 힙은 예를 들면 시작 주소가 낮은 데고요. 그 다음에 높은 메모리 주소가 높은 쪽으로 증가를 합니다. 즉 만약 프로그램 코드가 힙이 뭐 코드가 저기 있으면 코드 어디 있어? 코드가 있으면 여기서 시작했다면 30K 그 다음 거는 30K 더하기 1, 2, 3, 4 이렇게 위로 증가해요. 근데 스택은 아래로 증가한다는 즉 증가 방향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택의 세그멘트가 할당이 되면 자 오프셋을 구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2의 보수로 처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얘를 이 오프셋 값을 2의 보수로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저기 사인 빗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드 세그먼트랑 힙 세그먼트는 당연히 사인 빗이 포지티브, 그 플러스, 뭐 그걸 0으로 놓든 1으로 놓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넣어서 포지티브 방향인 걸 하고 저기는 네거티브라는 걸 해가지고 얘를 2의 부수로 인식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꼭 얘를 2의 부수로 하는 것도 하지 않고 이 오프셋을 빼기로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결과값은 나중에 해보시면 같습니다.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라서.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저 네거티브는 스택이 증가하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걸 의미시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오프셋을 2의 보수로 해석을 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보수로 해석을 했을 때 바운드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당연히 절대값의 형태로 체크를 하겠죠. 크기로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베이스에 있는 값이랑 더해서 최종값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에 대해서 뭐 특히 다를 건 없지만 이 스택이라는 거 하는 것을 스택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주소 변환을 하기 위해서 세그멘트 테이블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코드 쉐어링에 대한 문제예요. 코드 쉐어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프로세스마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에 대해서 세그멘트들이 있으니까 그 코드에 대해서 그러면 프로세스 1도 사용하는 코드,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가 있고 프로세스 2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프로세스 3도 예를 들면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요. 그러면 각각의 프로세스 1, 2, 3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 그 C 라이브러리를 다 개별 C 라이브러리로 메모리에 올릴 거야? 올려도 돼요. 문제될 건 없어요. 단 우리는 D램, 피지컬 메모리 용량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피지컬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개별 프로세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유해서 사용하는 코드에 대해서 각 프로세스별로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멀티플 올리는 것보다 그냥 하나 올려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공유해서 쓰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코드 쉐어링이에요. 그런데 이 코드 쉐어링에 대해서 코드 쉐어링이란 우리가 항상 엔지니어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면 치러야 될 비용이 있다고. 그럼 코드 쉐어링을 하게 되면 좋죠. 각각의 개별 프로세스들, 프로세스 1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있고 프로세스 2도 코드를 공유를 해요. 그러면 프로세스 1과 1의 코드와 2의 코드를 각각 올리지 말고 하나만 올린 상태에서 프로세스 1과 2가 각각의 이 공통의 코드를 공유하도록 하면 피지컬 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선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 자, 코드가 있는데 프로세스 1이 코드를 쭉 수행을 해요. 자, 그리고 프로세스 2도 코드를 수행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프로세스 2에서 코드 값을 만약 바꿔버렸어요.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개별 조합이에요. 근데 만약 프로세스 2가 수행하다가 코드 값을 바꿨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실제로 예전에 이거가 60년대 후반인가 70년대에 실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코드 쉐어링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왜 학자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엔지니어와 학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인간을 믿냐 안 믿냐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자 이렇게 코드 쉐어를 하게 되면 이 쉐어한 코드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자들 원래는 이제 여러 프로세스도 있겠지만 개별 사용자들이기도 하죠. 프로세스 1이 유저 1이고 프로세스 2가 유저 2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개별 사용자들이 알아서 저 코드를 조심해서 사용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필요하면 막 바꾸기도 하고 남이삭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임의의 사용자 또는 임의의 프로세스가 코드를 아무런 다른 사용자나 프로세서의 허락 없이 바꿔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때 또는 다른 프로세스가 해당 코드를 수행할 때는 원래 자신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그 바운더리를 두게 됐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리눅스나 이런 데 PSALP 딱 치면 프로세스들 쫙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 보면
RWX 막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아요? 앞에? 그게 권한이에요. 권한. 해당 파일이나 해당 뭐 디렉토리에 대해서 읽기만 할 수 있니? 아니면 쓸 수도 있니?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바이너리를 실행시킬 수 있니? 이거를 구분해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쉐어되는 코드에 대해서 데이터랑 힙을 쉐어하진 않죠. 서로 다른 조합이. 코드를 쉐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힙과 스택은 각각의 사용자들이 쓰는 거고, 그럼 코드를 쉐어한다고 했을 때 이 코드 영역은 읽고 수행할 수는 있지만, 즉 가져가서 CPU가 읽어서 가져가서 그 코드를 CPU가 실행시킬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코드의 값을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즉 write를 금지시켜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퍼미션이라고 하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R, 리더블 하고 익스큐터블 하지만 라이터블 하지 않아요. 힙과 스택 같은 경우에는 리더블 하고 라이터블 하지만 익스큐터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제가 딱 넘어가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사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눈에 굳이 저건 왜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없으세요? 응? 여러분이라도 당연히 저렇게 했을까요? 실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특히 저기는 데이터인데 뭐 익스큐터블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굳이 저기에 익스큐터블 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한 거죠. 저희가 컴퓨터 구조 시간에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안 하긴 하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뭐에 의해서 생겼냐면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지도 몰라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걸로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스택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스택에? 다 까먹으셨구나. 우리가 스택에 저장하는 게 뭐예요? 특정 함수가 수행됐을 때 뭐 로컬 베리어블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저장을 하죠? 레지스터 값도 저장하고요. 또 함수가 리컬시브하게 호출될 때를 대비해서 뭘 저장하죠?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죠. 즉 해당 코드가 그러니까 해당 함수가 수행되고 나서 리턴 돌아가야 될 걸 저장해 놓죠. 그러면 저 스택에 리턴 어드레스가 있잖아. 그러면 저기에 뭔가 코드를 계속 스택에 넣어가지고 스택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함수가 막 수행되면 스택에 있는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스택에다가 코드를 집어넣어요. 코드를 집어넣어서 리턴 어드레스를 바꿉니다. 리턴 어드레스는 호출할 때 바뀌어지잖아요. 리턴 어드레스를 뭘로 바꾸냐?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바꿔요. 그러면 코드에 있는 걸 데이터를 CPU는 몰라요. 얘가 데이터인지 뭔지. 그냥 갖고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럼 갖고 와서 봤더니 그냥 명령어네? 수행을 했어. 근데 그걸 수행할 때 리턴 어드레스가 바뀌어. 그럼 리턴 어드레스가 바뀌었으니까 그 리턴 어드레스로 가서 거기 있는 코드를 수행해. 근데 그 코드가 뭐냐? 이 시스템의 권한을 내가 획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권한을 뺏어가는 코드가 수행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수행하면 그 시스템의 코드가 나에게 귀속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첫 번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스택에 우리가 막 임의의 값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들이 그래서 실제 스택의 리턴 어드레스가 바뀌고 그래서 바뀐 리턴 어드레스를 갔더니 시스템의 권한을 내가 누구에게 양도해주는 코드를 쫙 수행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상에 있는 컴퓨터의 모든 권한을 누군가가 싹 다 가져간 게 첫 번째 컴퓨터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FBI 수사 받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위스콘신 대학이었나? 누구 어디였을 거예요? 미네소타였나? 위스콘신이었나? 사고를 치려면 그렇게 제대로 쳐야지 대박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저 힙과 스택에 대해서는 익스큐터블, 즉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행 가능한 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코드 영역은 누군가 임의로 와서 해당 코드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트 권한을 빼고 읽고 수행하는 것만 가능하게 해놨고요. 힙과 스택은 읽고 쓰는 것만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코드 쉐어를 통해서 이점은 취했지만 그 코드를 임의의 누군가가 코드를 수정하는 건 막아야 돼. 그래서 막기 위해서 우리는 비용을 치르는 거죠. 세그멘트에 추가적인 정보를 담아야만 하는 거예요. 저 추가적인 정보를 담는다고 하는 게 비용이라는 컨셉 개념으로 여러분이 안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 퍼미션에 read, write, executable이라는 예를 들면 어떤 bit을 줬다고 쳐요. 심플하게 3bit을 줘야 돼요. 그러면 스택, 힙, 메모리, 각각 세그멘트별로 줘야 되니까 우리는 9bit이 필요하죠. 프로세스당. 근데 예를 들면 프로세스가 되게 많아. 그러면 뭐 90빛, 900빛 이런 메모리를 우리는 결국은 저 퍼미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900빛, 아유 그게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 저 당시는 60년대, 70년대입니다. 어마무시하게 900빛이면 정말 너무나 귀한 저장 공간일 때예요. 1kB에 가깝잖아요. 하드디스크가 몇 킬로바이트일 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드 쉐어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저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별것 아닌 비용이죠. 자, 다른 방법은 뭐 이거는 거는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소프트웨어나 이제 시스템에는 항상 명시적으로 뭔가를 지정하는 것과 암묵적으로 지정하는 게 있어요. 명시적은 야, 보면 대충 알지 않아? 꼭 말해야 알아? 라는 게 이제 그게 암묵적인 거고요. 명시적인 건 명확하게 알려준 거죠. 나는 너를 못 믿으니 내가 말한 대로 칼같이 지켜. 이게 명시적인 거죠. 그래서 임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임플리시트는 뭐냐면 그 코드 그 세그멘트를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니?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 메모리 주소가 PC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주소야. 그러면 얘는 뻔하잖아. 명령어 코드겠지. 이거예요. 그러면 굳이 코드 세그먼트에 빛을 안 써도 되지 않아? 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컴퓨터 구조에 보면 뭐 제너럴 퍼포즈 중에서 스택 포인터로 또는 베이스 포인터로 또는 뭐 프레임 포인터로 또는 글로벌 포인터로 쓰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개별 포인터들이 가르치는 거다. 예를 들면 스택 포인터가 가르치는 거에서 메모리 주소가 오는 거다. 그러면 얘는 스택이겠지. 예상할 수 있죠. 또는 PC에서 온 것도 아니고 스택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걔는 힙이겠지.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그 빛을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00, 01, 10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빛을 할당하지 않아도 우리 알 수는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 안 씁니다. 네. 저런 거는 이제 저희 교재에는 그냥 뭐 나오긴 하는데 저도 저 궁금해서 누가 저딴 생각들을 했지? 싶어 봤더니 어떤 논문이 있긴 있더라고요. 되게 뭐 유명한 논문이긴 한데
주로 제품 개발을 많이 했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야 저건? 이란 느낌이에요. 세상 쓸모없는 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학자의 유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접근 방법이 틀린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빛을 항상 써야 되니? 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그멘트를 몇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몇 개의 빛을 써야 되는지는 그거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그멘트 빛을 조금 작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세그멘트를 좀 더 세분하게 나눠서 여러 개의 세그멘트를 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구조 시간에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컴파일하고 링킹을 하면 누차얘기들이지만 코드, 명령어들은 쭉 여기에 쌓이죠. 그래서 여기를 텍스트 세그먼트 또는 텍스트 섹션, 실제 링킹할 때는 섹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링킹하기 전에는 섹션, 링킹 끝나면 세그먼트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왜냐면 각각의 텍스트 섹션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실행 가능한 파일엔 텍스트 세그먼트 또는 코드 세그먼트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리터럴 상수, 스태틱 데이터, 그 다음 글로벌 데이터들 이렇게 쭉 다 모아서 데이터 섹션, 데이터 세그먼트를 만들고 이제 힙과 스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OS가 지원하는 거, 이건 뭐 이미 저희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OS가 지원하는 거는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가 세 쌍이 필요하죠. 우리 교재에서는 코드, 스택, 힙. 그럼 프로세스마다 그 베이스와 바운드 레지스터의 값이 필요할 거고,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마다 개별 프로세스에 맞는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 값을 세팅해 줘야 되죠. 그건 OS가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힙이 뭐 2KB, 뭐 스택도 뭐 2KB 할당을 예를 들면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할당을 해서 했는데 사용자가 힙을 더 많이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추가적인 힙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요청하는 시스템 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서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 우리가 할당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프리스페이스가 있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메모리 매니지먼트 할 때 배울 겁니다. 저희 교재에는 순서가 요거 다음에 제가 17장 올려드렸죠. 잘못 올려드렸어요. 18장을 올렸어야 되는데. 17장이 이 프리스페이스 매니지먼트의 첫 번째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주소 변환 끝나고 나서 이어서 메모리 매니지먼트만 합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세그멘트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세그멘테이션을 쓰지 않고 페이징이라고 하는 기법을 씁니다. 그 페이징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쟤를 파편화라고 불러요. 파편화. 자, 세그멘테이션이 갖는 문제점을 하나 볼게요. 여기 글은 써 있죠. 만약 24KB의 프리가 있는데 연속된 공간이 아니야. 24KB가. 그랬을 때 20KB라는 서비스가 요청이 오면 시스템에 있는 메모리가 24KB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KB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 하면 뒤에 있나? 잠깐만. 여기도 없지. 여러분 17장 있죠? 17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17장? 여실 수 있어요? 지금? 챕터 17? 한번 열어보세요. 응. 챕터 17에 네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ex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17장을 안 했으니까 요 그림을 그걸로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으로 할당을 해요.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의 크기가 코드, 스택, 힙이 각각 크기가 다르죠. 각각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빈데
처음에 프로세스 1에 코드 스택 힘 넣고 프로세스 2에 코드 스택 힘을 막 넣어요. 그럼 막 할당을 해요. 피지컬 디램에 빈 공간이 있어서. 자, 막 할당을 하고 나면 결국 거기 있는 그림에서처럼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면 여기 몇 개 비어 있어요. 빈 공간이 얼마 있죠? 16이 있죠. 여기는 몇이 있어요? 여기도 16. 왜 이렇게 비슷하지? 여기는 모르겠구나. 자, 아니, 여기는 여기가 만약에 16, 16에서 여기가 아마 3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는 2kB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8kB라고 하면 여기 8kB가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즉 내가 세그멘트로 계속 할당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지컬 메모리가 서로 다른 크기를 갖고 있는 코드 힙 스택 세그멘트들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메모리의 전체 공간이 잘게 잘게 쪼개지게 돼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피지컬 메모리의 프리 스페이스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올리려면 메모리에 빈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빈 공간이 중요한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조건이 들어가요. 뭐? 연속된 빈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16KB, 2KB, 8KB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20KB의 요청이 씩 들어왔어요. 이 상황에서 시스템을 딱 보면 프리스페이스가 몇으로 보여요? 26KB로 보여요. 우리 시스템에는 프리스페이스가 26KB 있어. 자, 그런데 내가 20KB 요청이 땅 들어와요. 땅 들어오면 내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프리스페이스는 있지만 그 프리스페이스가 잘게 쪼개져 있어서 전체 프리스페이스의 양은 되지만 그게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요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 이거를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하시나? 뭐지? 디스크 조각 모음? 그런 건 이젠 없어요? 옛날에는 컴퓨터 성능 떨어지면 일단 디스크 조각 모음부터 돌렸는데 그게 이 개념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디스크가 사용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기저기 빈대를 계속 찾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 조금 이렇게 조금씩만 빈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게 들어올 때 새로운 이런 걸 여러분이 깔거나 할 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걸 응답시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컴팩션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저게 뭐냐? 뒤에 보시면 자 이렇게 잘게 있는데 내가 긴 게 필요해. 그러면 각각 사용했던 걸 다 모아서 쫙 연속된 걸 하고 그럼 뒤에 이렇게 딱 하면 빈 공간이 연속된 빈 공간이 많이 남게 되죠. 이걸 컴팩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20kB의 요청을 응답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 컴팩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은 세그멘테이션 쓰면 되거든. 근데 세그멘테이션을 안 써요. 왜? 컴팩션은 굉장히 비용이 높은 동작이에요. 비용이 높다는 건 시스템에서 비용이 높다는 거는 성능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응? 컴퓨터가 멈춰요? 컴팩션 하는 동안에 컴퓨터는 멈출 수밖에 없긴 하죠. 에? 개별 베이스 바운드도 그것도 들어갑니다. 포함해서. 우리 시스템의 성능이 나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I/O,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발생했던 거죠. 자, 컴팩션 하려면 메모리 전체를 봐서 이전에 써놨던 거 다 읽어야 되죠. 다 읽어서 모은 다음에 다시 다 한 군데 써야 되죠. 그러면서 아까 학생분이 말한 것처럼 OS에서 각 프로세서 베이스 바운드를 해서 다 바꿔야 되죠. 이 모두가
메모리 IO죠. 메모리를 읽고 써야 되잖아요. 엄청난 메모리 IO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성능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아까 학생이 말한 대로 이 컴팩션 하는 동안에는 아무 다른 짓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컴팩션은 비추예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현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널리 쓰이지 않는 이유는 프래그멘테이션 때문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게 다음에 나오는 페이징이라는 기법이에요. 쟤는 뭐냐? 얘도 데이터를 모든 그 메모리 공간을 얘는 나중에 하겠지만 페이지는 뭐냐? 버추얼 메모리를 페이지 사이즈로 다 나눠요. 보통 4KB. 피지컬 메모리도 페이지 단위로 다 나눠요. 그래서 페이지와 페이지를 매핑시켜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들어온 요청도 페이지 크기로만 해요. 응답은 무조건 페이지 크기로만 해요. 그렇게 되면 뭐냐? 페이지가 없어서 지원 못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처럼 실제 빈 공간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떨어져 있어서 시스템에서 지원을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이어서 페이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예,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